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1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718일차고요. 오늘 54페이지예요. 역행자, 네, 54페이지고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다시 이제 읽을 차례입니다. 네, 볼게요. 왜 다시 실패했을까? 나는 끊임없이 책을 읽으면서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책을 읽고 지식이 쌓이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뭐든 해낼 수 있어 하고 착각했을 뿐 세계의 벽은 여전히 나를 가로막고 있었다. 현실은 단단했다. 집에서는 그럼 그렇지 하며 조롱이 이어졌다. 친형은 나이 먹고 흥부처럼 돈이나 빌려달라고 할까 진심으로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하려고 도전을 했었는데 계속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울타리 벽을 깼어야 되는데 세 가지 울타리 벽을 깨지 않고서는 속에서는 네가 해낼 수 있어? 이제 속에서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 게 나의 무의식에서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팍 찾아지면 정말 좋은데 찾아내신 분의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빨라요. 내 삶이 달라지고 싶다면, 진짜 지금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미래는 당연히 만족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미래에 뭔가 달라지고 싶어. 나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달라질까? 그래서 역행자에서는 세 가지의 울타리를 깨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아이고, 이거 읽어가지고는 울타리를 다 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책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실천을 해서 실행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이 책으로 인해서 이거 그냥 읽고, 아유, 그리고 책꽂이에 꽂아 놓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는 선생님께 이제 공부를 제가 부자 아빠 그 비즈니스 스쿨에도 보면 네 가지 영역을 나와 있고 여기선 세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이걸 깨야 된다는 거. 근데 부자 아빠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그 영적인 거, 육체적인 거, 감정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 네 가지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뜻을 모르니까 이 책도 안 읽혀지고 이 영적인 거를 뭐 교회 다니라는 거야. 그래놓고 거기 써 있어요. 종교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거는 다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종교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감정적인 거는 좀 화가 났을 때 감정적인 거고 정신적인 건 뭘까? 육체 보이는 거는 알겠는 거죠. 이 네 가지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속뜻을 모르니 이해가 안 가듯이 이거를 읽을 때 아마 그 자의식을 해체를 어떻게 시키는지 유전적인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무의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나와 다른 책보다는 그래도 많이 다루어져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정말 삶이 달라지고 싶으시다면 이 바뀌신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듣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읽어도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게 진짜 전체가 그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의식이 전체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내 의식 본체가 이 의식이잖아요. 본체가 의식인 거예요. 그쵸? 본체가 의식인데 그 의식에서도 내가 모르는 무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큰 틀을 다 알려주시니까 거기에 이거를 어떻게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가 이제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큰 산을 얘기하면서 거기 안에 있는 숲 안에 나무를 얘기하는 부분에 나무인지 풀을 얘기하는 건지 바위를 얘기를 하는 건지 봐야 되는 큰 걸 보면서 이걸 봐야 되잖아요. 바위만 쳐다봐서는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분 말씀도 맞는데 내 입장에서 한 가지만 보면은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 지금 당장이 내가 살아야 하니까 이제 그걸 보는 시는 게 이제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어떻게 전체를 보는 눈이 자꾸 키워지게 되는 거예요.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의식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행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체적인 거는 이 본체의 의식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에서 내가 나라는 게 있어서 내가 무의식, 나도 모르는 내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 안에 그냥 현재의식에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현재의식은 힘이 약해요. 없어요. 잘 없어요. 힘이요. 그 무의식 안에서의 95에서 98% 작동하는 그 무의식 안에 자의식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무의식 안에 자의식이 있어요. 자의식이 신념이 있는데 그 신념 안에 있는 게 근원적인 거, 유전적인 거. 여기서 유전적인 거 하나를 얘기를 하셨어요. 유전적인 거, 이성적인 거. 어제 나는 죽을 때까지 얘기를 안 해. 이건 안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던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얘기하시는데 발표하시라고 그랬는데 성적인 거, 성공과 우리는 살아가는데 성공도 해야 되고 돈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병에 대한 건강에 관련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큰 에너지에서 무의식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현재의식으로 지금 있지만 현재의식은 힘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무의식 안에서 자의식이 있잖아요. 자의식의 그 유전적인 거, 근원적인 거 또 6가지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큰 틀 안에서의 핵심 몇 가지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 책은.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이 책을 이해하고 이해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내가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제도 수업을 듣는데 뭐 왔다 갔다 이제 뭐 이제 약간 그런 이제 제일 왔다 갔다를 많이 하게 돼요. 대구에 있으면. 근데 들으면서도 뭔가 제가 금방금방 바뀌어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행동을 보면 좀 바뀌었네. 또 시크릿 갔다 와서 또 바뀌었네. 자기가 자기를 바뀌었는데 바뀌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막 저항하는 게 해결해야 되니까 저항감이 올라오잖아요. 저항해야 될 것도 막 있거든요. 근데 아직 내가 나를 잘 모르니 무엇 때문에 그런지 예전에도 저도 계속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꾸 알아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뀌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어쨌든 이 수업 자체가 엄청 대단하다. 그런 걸 또 한 번 또 느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뭐든 해낼 수 있어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현재의식에서 착각을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게 현재의식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3%, 5%도 채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사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럼 그렇지. 내면에서 들어오는 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쵸? 내가 진짜 나에게 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내가 두려움에서 회피하고 있고, 두려움에서 억압되어 있고, 그 두려움에서 완전 쭉 눌려져 있는, 억압되어 있는 내가 또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아니, 15년이 되면 어때요? 20년이 걸리면 어때요? 30년이 걸리면 어떻고, 공부하다 한생 가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에너지는 계속 있는 거지,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그냥 이 몸을 가져왔을 뿐이지 다음에는 다른 몸을 또 선택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정신세계는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 정신세계에 대한 거는 엄청 중요한 공부를 지금 늦게 80이 돼서 시작을 하셔도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도 모시고 올 수 있으면 모시고 오라고 추천을 해드려요. 요번에 이제 우리 허래원님이 어머니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어쨌든 딸부터 좀 좋아져야지 될 것 같아서 어머니를 못 모시고 오시고 어제는 모시고 왔잖아요. 어머니 그냥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80이신가요? 70대 후반이신가요, 어머니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어머니도 얼마나 어릴 때부터 그 뱃속에서부터 그 어머니의 어머니한테 뱃속에서 상처가 있잖아요. 뱃속에서 뭐라 그러셨더라? 안 낳으려고. 안 낳으려고 해서
없애려고 하다가 태어났는 거죠. 그리고 엄마도 상처가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니까 힘드니까 딸도 힘들고 딸의 딸도 힘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앉아서 들으시는데 웃으시면서 오셨다가 그래도 끝까지 앉아 계시대요. 끝까지 앉아 계시다 가셨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도 그냥 유나가 괜찮으면 같이 태워가지고 모시고 부산에도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밝은 빛에 있을 때 빠르게 좋죠.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선생님을 마주하고 뵐 수 있으면 진짜 좋아요. 뭐가 좋아지는지 모르게 좋아져요. 밝은 빛에, 원래 우리는 본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빛인데 어두워져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밝은 빛에 그냥 샤워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비유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달라지는 걸, 그러니까 선생님 보고 뵙고도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진짜 선생님이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원리를 알려주시잖아요. 원리를 알려주세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원리를. 그걸 스스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 알려주시고 다 했다가 선생님이 스스로 선생님만 계실 때 좋아지면 진짜 선생님이 안 해주시면 우리는 그냥 꼬르륵 하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면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어제도 그랬었잖아요. 여기서 들어주는 거. 이제 책을 읽었을 때 여기서 정의했던 게 너무 재밌어요. 들어주는 거, 경청해서 들어주는 거, 공감해주는 거, 아는 척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쵸? 이거를 이제 알기는 아는 거랑 실천하는 건 다르잖아요. 실천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예. 또 볼게요. 나는 인정할 수가 없었다. 이 작가가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뿐이에요. 서울에 있는 재수학원에 보내주세요. 당연히 어머니는 한 달에 100만 원씩 하는 학원에 보낼 돈은 없다. 하며 반대하셨다. 명절날 나는 친척들 앞에서 포부를 이야기했고 이번엔 외삼촌과 삼촌이 지지해 주셨다. 학원비는 외할머니가 대주시기로 했다. 학원도 외할머니 집에서 다니게 되었다. 나이로 치면 사수에 해당되는 22살이었다. 공부를 하는 동안 외할머니는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주셨다. 할머니의 사랑이 또 있으시네요.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1년이었다. 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1년이 학원을 다니면서 할머니가 매일 밥상 차려주시는 시간. 사랑이죠? 네, 사랑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꼴찌로 들어간 재수학원이었지만 담임 선생님은 나를 예뻐해 주셨다. 수능 직전에는 선생님께서 이렇게까지 성적이 오른 사람은 명진이가 처음이다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모의고사 점수가 좋았다. 특히 학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5등급이었던 수학과 영어가 6개월 만에 1등급으로 올랐다.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신은 손쉽게 행복을 선물해 주지 않았다. 수능 시험 당일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언어 영역에서 8문제나 풀지 못했다. 결과는 4등급. 정신이 완전히 터져버렸고 아직도 그날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내 진짜 실력이었다. 꿈은 컸다. 일단 꿈은 커야 됩니다. 꿈은 컸다. 최상위 대학, 사회과학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현실은 시궁창보다 못했다. 이미 친구들보다 3년이나 늦어진 시점이었다. 동갑내기 친구들은 1학년 대학 생활을 마치고 군대 2년까지 다녀왔다. 고졸인 친구들은 곧바로 취업해서 사회생활 4년 차에 들어섰다. 그러나 23을 바라보는 내 인생은 정말 최악 그 자체였다. 돈, 외모, 공부, 그 어떤 벽도 허물 수 없었다. 한창 꽃다운 그 시절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밥만 축내는 인간이었다.
재수 생활이 끝나고 안산에 돌아와 나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철학책을 읽는 척했다. 과거엔 게임으로 도피했고 23엔 철학으로 도피했다. 나만의 가상세계를 만들어 자위했다. 그때는 거의 우울증에 걸린 듯 살아갔다.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고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고 싶었다. 논밭이 있는 지방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철학책을 읽는 삶이 간절했다. 지방 국립대 철학과 3곳의 원서를 냈다. 그 중에 지리상 대한민국 가운데에 있는 학교라고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전북대를 택했다. 늦깎이 대학생으로 전북대 철학과에 입학한 23살. 나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 때문에 때로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곤 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절실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책 읽기와 글쓰기를 많이 한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자고 마음먹었다. 나중에 이이 전략, 투투, 그렇죠? 이이 둘둘 전략, 이라고 이름 붙인 습관이 만들어진 순간이었다.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2시간 책 읽기와 글쓰기는 빠뜨리지 않으려 했다. 대신 나머지 시간은 마음대로 놀거나 빈둥거리면서 지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독특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책 읽기와 글쓰기를 꾸준히 해두면 훗날 뭘 하더라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하잖아. 지금 생각하면 참 단순한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단순한 믿음 게 글쓰기와 책 읽기와 글쓰기를 꾸준히 해두면 훗날 뭘 하더라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진짜 굳건한 그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죠. 엄청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것을 믿느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자의시, 내가 믿고 있는 나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한계를 느끼고 있느냐 한계를 뛰어넘느냐가 있는 거잖아요. 한계를 뛰어넘느냐. 그 믿음이 어떤 진짜 중요한 믿음이 끝까지 간다면 좋죠. 근데 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나의 상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해서 계속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씩 읽고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고 무식하면 용감하는 거야. 무식하다는 것보다는 한 가지 믿음에 꽂혀 있는 거죠. 저도 좀 약간 단무지를 되게 좋아했어요. 단순,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단무지. 옛날에 그 많이 썼어요. 단순한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못 하고요. 한 가지 생각만 해요. 무식할 정도로 한 가지만 보는 게 무식하잖아요. 단순하게 한 가지만 보고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단무지 정신. 옛날에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쵸? 근데 단순하고 무식하게라는 게 한 가지만 보고 몰입을 하는 게 단순하고 무식한 게 아니라 완전히 몰입하는 거죠. 몰입을 하는 거. 진짜 몰입을 하면 지속적으로 또 할 수 있게 되고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이 안 보였어요. 진짜 저는 제가 이제 첫 직급이 돼서 이제 EVP라는 직급을 해가지고 프로모션이 당첨이 돼가지고 여행을 당첨이 돼서 가는데 그 위에 계신 스폰서님들이 안 계신 거예요. 1대가 2대가. 우리는 보면은 얘는 잘하나 스폰서가 있다 잘하나 쟤는 잘하나 쟤는 이러나 막 비교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개도 안 보였어. 이상하다. 왜 안 가시지? 말하세요. 관심이 없었어요. 남들한테.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만 보고 막 도전을 한 거예요. 누구 옆에 있는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가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셨는데 처음에는 안 갔어요. 제가 먼저 갔어요. 3대 스폰서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주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제가 그러잖아요. 저희 바로 위에 스폰서님이 계신데 진짜 그 스폰서님이 계신데 그분이 키가 60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언제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키가 60이 안 됐는지를 몰랐다니까요. 관심이 없어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백성해. 그럼 그 자체가 좋은 것 뿐이지, 진짜 다른 거를 볼 여가가 없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만 봤던 것 같아요. 그 진짜.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보니까는 키가 저보다 많이 작으신 거예요. 한 50, 제가 66이니까 10cm, 아, 60이 안 되셔도 한 10cm 정도 차이 한 8, 9cm 차이 나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 10cm 가까이 차이 난다고 보면은 그걸 모를 정도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것만 계속 봤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고 용감하다는 거. 모르면 용감해져요. 너무 많이 알면 용감이 안 돼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래서 단순하게 해야 되고, 나는 미련 맞을 정도로 2년간 매일 2시간씩 책을 읽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완전히 놀거나 하고 싶은 것에 집중했다. 놀거나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뭔가를 하나를 보면 저는 그게 여러분들도 한번 단순한 주변 보지 말고 내가 내 꿈과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 자꾸 밖에 있는 게 보여가지고 두려움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 이 근거 없는 믿음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읽고 듣는 것들이 전보다 훨씬 잘 이해되었다. 자꾸 번복해서 읽고 듣고 하다 보니까 훨씬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책도 한 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몇 번 읽어야 완전히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책도 내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책보다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굉장히, 이 자청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 케이스예요. 이분도 전업에 뭔가 하다 오신 거예요. 그냥 뚱 된 거는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저절로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신 분, 이 길을 가고 계시고 완전히 뚫어 놓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 의식이 좀 다른 그런 분 강의를 직접 듣는 게 제일, 방법을 안내해 주시는 거지요. 방법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 강의 듣는 게 제일 빠르다라는 건 또 계속 말씀을 드려요. 또 볼게요. 무엇을 보든 본질 또는 핵심이 금방 파악되고, 본질과 핵심이 파악된다는 거죠. 제가 의식 수업 듣고 본질과 핵심이 자꾸 파악이 되는 거예요. 계속. 아, 신념도, 본질, 핵심이 파악이 되고, 잘못되었다는 거가 재맥락이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게 점차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본질과 핵심이 드러나요. 나의 본질과 핵심이 스스로 기준이 잡히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신념 근원적인 걸 찾으면 점점 맥락이 바뀌죠. 어제도 보니까 맥락이 슬슬 연결이 되잖아요. 그쵸? 아니, 어릴 때인데 모르겠어요. 한 서너, 3살, 4살 때인데 엄마가 어디 간다고 잠깐 맡겼대요. 맡겼는데 그 며칠 갔다 왔는지 맡겼는데 보자마자, 보통 보면 엄마 보고 울거나 따라가려고 하거나 막 이러거나 그렇잖아요. 뭐 삐져서 안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어제 미팅했는 이분은 있잖아요. 숙모한테 엄마 하고 있더래요. 그 뭐 긴 시간도 아닌데 벌써 숙모한테 엄마 하고 엄마를 못 알아보더래요. 엄마를 못 알아보더래요. 그럼 그게 그냥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벌써 이미 엄마한테 버려질 거라는 거를 확증을 하고 있다가 난 버려졌구나. 이 여자가 내 엄마구나라는 걸 확증을 하고 엄마 해버린 것 같아요. 엄마를 잊어버렸더래요. 그 이전에 벌써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보면 그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제 자꾸 본질이 파악이 되니까, 그걸 들으니까 그 이전의 상처가 드러난 거라는 거를 또 알겠는 거예요. 근데 스토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있는데 또 그 전에 또, 그 옛날에는 이제 아들 아니라고, 아이고, 참나, 그냥, 그래가지고 상처받은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들 아니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발표하시면서 좋아지시겠죠? 예. 다녀오고 나서 본인이 더 근원적인 걸 들고 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정리 좀 이렇게 좀 더 찾아보고 발표하세요. 그럼 선생님한테 완전 제 맥락을 해서 하시면 엄청 이제 에너지가 위축되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두려움에서 점점 완전히 더 벗어날 때까지
완전히 벗어나서 선생님이 될 때까지 공부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별다른 공부를 하지 않아도 철학 수업들이 잘 이해가 됐다. 그러니까 이분은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라서 2시간씩 2년 읽는다고 이게 꿰뚫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꿰뜨는 걸 이제 터득을 하신 거예요. 교수님들도 나를 좋아했고 시험을 보면 장학금을 받곤 했다. 그쵸? 내 인생을 가로막던 3가지 벽 중에 공부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전북대는 지방 국립대이긴 하지만 안산이나 전주에선 반에서 3, 4등은 해야 갈 수 있는 곳이었다. 앞에서 말한 중학교 시절 공부를 못한다며 나를 놀리던 친구도 재수를 하고서야 전북대 공대에 들어와 있었다. 평생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친구와의 간격이 점차 좁혀지고 있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오래간만에 오신 분이 또 계셨어요. 그분들 너무 부자도 조금 뭔가 거리가 있었고 너무 막 그 거리가 있었는데 어제는 제가 다가서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와야 돼요. 어째요? 놀러 갈게요. 제가 또 그렇게 하게 되고요. 거리가 있었던 분은 이제 아주 부자니까 저도 또 부자로 막 가난한 엄마, 가난한 아빠를 보고 너무 부자로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게 있는데 가서 보게 되고 편안해지고 그들도 신념은 있거든요. 사실 부자들도 부자들도 신념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알게 되니까 편안해지고 오래간만에 왔는 친구가 혼자 있다가 가려고 늦게 와가지고 혼자 있다가 뭐 하고 간다는 거예요. 줌 미팅도 하고. 또 좀 그렇더라고요. 못 가겠는 거예요. 남편은 자꾸 있잖아. 애들하고 가자고 점심 먹으러 가자고 빨리 안 가냐고 하는데 도저히 못 가게 가라고 가서 밥 먹으라고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 남아가지고 이제 또 다 빨리 질문 올리라고 미팅하고 질문 올리고 그다음에 또 뭐 줌으로도 미팅 또 갑자기 잡아서도 막 하고 어제 좀 일도 좀 하고 그냥 어제 약속이 뭐 있었던 게 땡겨져 가지고 다 약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약속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 약속만 있었고 그래서 약속 잡아 가지고 막 하고 이 친구가 다 끝나고 4시에 갈 때 같이 또 나오고 했는데 이 어떤 거리가 있었던 부분들이 여기서도 친구하고 간격이 좁혀진다 그랬는데 제가 맡고 있었던 6가지의 자의식을 해체할 수 있는 신념이 있죠. 6가지 신념이 있어요. 이거를 다 해체를 해야 그래야 내가 더 이게 순수해지는 게 있어. 내가 나를 맡고 있는 6가지의 성이 있죠. 성벽이 있어요. 울타리가 6가지의 울타리가 있어요. 저희 선생님은 6가지 울타리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는 3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6가지를 다 해체를 시키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나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좋아하기는 또 처음이네요. 이제 기문이 트여서 그런 거예요. 정치 경제도 기문이 트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게 다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변화되는 여러 가지 것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더 많이 여러분들이 한계를 느끼는 거에서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또 알아차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기쁜 하루 되시고요. 요번 주 토요일 날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6일, 7일 날 날짜 빼놓으셔서 그 시크릿이 또 있어요. 9월 6일, 7일 날 꼭 들어보세요. 진짜 인생이 달라지는데 확신합니다. 제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참여하셨으면 하고 추천해 드리고요.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음소거 해지시켜 주시고요. 네.